요즘에 현금 좀 쓰세요? 카드들 많이 쓰시죠? 카드만 되는 것도 많이 있던데 지갑을 아예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도 다 되니까. 저는 뭐 지갑은 가지고 다니는데 현금 쓰는 일은 거의 한 달에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주제인 이 지폐는 꼭 넣어 갖고 다닙니다. 경조사나 갑자기 필요할 때가 꼭 생기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은 연초에 가장 또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금빛 오렌지색, 약간 노란빛 도는 모델은 조선 중기 화가이자 시인인 신사임당, 율곡 이의 어머니이시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개국 이래 두 번째 여성 모델 지폐, 원화로는 최초입니다. 만원권 이후에 36년 만에 나온 최고액권인데요. 비싼 만큼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김제 마늘밭 사건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밭에 포크레인으로 막 파는데 5만원권 뭉칫돈이 막 그 지폐를 비닐로 싸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번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 소비더머니와 가장 부합하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뭐니뭐니 해도 뭐니, 설 연휴를 앞두고 준비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지폐이자 최고액권 화폐 5만원권입니다. 우리 한국은행이 처음 만든 돈, 1950년에 나왔습니다. 인물 누구였을까요? 이승만 전 대통령. 전쟁 중이라서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벽에 걸려있던 초상화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가운데 사진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돈을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이렇게 얼굴도 같이 접히잖아요. 권위주의 시대니까 용안을 훼손한다, 일종의 괘씸죄로 없어졌다는 설도 있고요. 이 한복을 입은 사진이 좀 늙어 보여서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초상의 위치가 옆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5만원권이 두 번째 여성 모델 지폐라고 했잖아요. 딱 한 번 더 있었어요. 1962년에 모자상 지폐라고 불린 100환짜리 지폐에 한복을 입은 어머니와 아들이 저금 통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요.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당시에 권력자의 부인과 아들이다, 이런 소문도 무성하고 했는데 실제 모델이 밝혀졌죠. 조폐공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었는데요. 어느 날 옛날 상사가 사진을 찍어준다고 애랑 같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 돈에 나올 사진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지금 같아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초상권이고 뭐 이런 거 없었던 거죠. 이 100환짜리 지폐가 국내 최단명 지폐였습니다. 그해 1962년에 2차 화폐 개혁이 있었는데요. 1차는 1953년이었고 2차 때는 이 환을 쓰다가 원을 쓰게 되고요. 모자상 지폐가 세상에 나온 지 24일, 25일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워낙 짧게 쓰였기 때문에 희소성이 엄청난 지폐인 거죠. 그래서 수집가들 사이에서 고가의 거래가 되고, 근데 당근에 저렴하게 올린 거라고 하는데 320만 원의 거래가 완료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최고액권 화폐 1973년에 나온 1만 원권이었죠. 배추잎. 36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원래는 세종대왕이 아니라 석굴암 불상이었는데요. 여론이 들고 일어납니다. 양대 종교단체가 다 반대를 했어요. 기독교계는 어떻게 특정 종교를 돈에 새겨넣냐, 편애하냐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불교계에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어떻게 신성한 불상을 더러운 돈에 넣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 불상을 세종대왕으로 바꿔가지고 부랴부랴. 처음 나왔을 때 만원권은 엄청난 고액권이었어요. 1973년에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 정도였으니까 지폐 한 장 내면 100그릇을 주는 거죠. 뭐 작은 중대 하나가 회식할 수 있는 돈. 아무튼 2004년부터는 한국은행에서 고액권 발행 얘기가 나왔습니다. 찬반 여론이 분분했는데요. 주로 경제계는 찬성을 했고, 일단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다는 이유가 컸고요. 시민단체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뇌물로 악용이 될 것이다. 뇌물 좀 세게 주려면 트럭을 동원해서 줬는데 고액권이 나오면 박스떼기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거였죠. 만원짜리 지폐 5장을 만드는 것보다 5만원권 하나 만드는 게 더 싸다는 거죠. 수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든대요. 자기압 수표도 발행 비용이나 어떤 제반 비용 같은 거를 따지면 훨씬 더 5만원권이 저렴하다는 거죠. 박스떼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5만원권 전에는 만원권이 고액권이었다고 했잖아요. 1993년도에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하는데요. 검은 돈의 악습을 끊어보자. 수표가 이제는 경로 추적도 되고 하니까 뇌물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이 만원권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사과 박스가 등장을 하죠. 2003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차떼기 사건이라고. 기업이 정치권에 현금 150억 원을 사과 박스 60개에 나눠 담아서 트럭째로 전달한 사건이죠.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서 한나라당 법률특보 변호사가 키를 이렇게 건네받아가지고 2.5톤 트럭이었는데 그게 일종 대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준비 안 하고 갔던 거죠. 근데 갑자기 트럭 키를 주니까 일종 대용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단속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 속에 서울까지 올라오고,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게 아무튼 이런 사건들 때문에 5만 원권이 자칫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뇌물에 악용될 수 있다. 아무튼 시간이 더 지나서 2007년에 한국은행이 고액권 발행에 착수했는데요. 원래는 10만 원권과 5만 원권 이 두 종을 만들겠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이 고액권을 발행하는 추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커져가는 경제 규모에 발맞추겠다. 뭐 그런 게 이유였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인물 선정에 들어갔는데요. 초미의 관심사는 10만 원권이었습니다. 10배짜리 새 최고의 권이었으니까 인물로는 존칭 생략하고 김구, 김정희, 안창호, 장보고, 장영실, 유관순, 신사임당, 주시경, 정약용, 한용운 등등 후보에 올랐고요. 결과적으로는 10만 원권은 김구, 5만 원권은 신사임당이 선정됩니다. 아무튼 근데 10만 원권 발행은 무산됐습니다. 앞면에 김구 선생 추성화를 넣고 뒷면에는 대동여지도 목판본을 넣기로 했는데요. 정부에서 스톱한 거죠. 경제 여건상 발행이 시급하지가 않다. 그때가 딱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잖아요. 10만 원권이 나오면 물가가 확 뛸 수도 있다 판단을 한 거죠. 실물 경제가 침체됐을 텐데 시국도 어수선하고 민심도 흉흉하고 결국에는 10만 원권은 없던 일이 됐죠. 그리고 2009년 6월에 5만 원권 지폐가 탄생했습니다. 앞면에 신사임당, 5천 원권에 있는 율곡 이희 선생의 어머니죠. 이거 너무 한 집안에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일부 종친회에서는 우리 종친 중에서 누구를 쓰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처음부터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부와 재물의 상징 같은 느낌? 약간 색깔이 골드빛 같은 게 도는 게 고급지기도 하고요. 5천 원권이랑 살짝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헷갈렸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엄청 찍어내서 찍어내는 발행 비중이 3년 만에 60% 이상을 넘어서면서 만 원권의 비중이 확 떨어졌습니다. 10만 원권 자기 압수표도 그렇고요. 당시 인터뷰들을 보면은 비상금 숨기기 너무 좋아졌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소소하게 비상금을 숨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풀렸다는데 5만 원권 어디 있는 거야 다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명절 때 세뱃돈이나 경조사비 낼 때 말고는 잘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어디에 숨어 있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그 2011년도 사건인데 김제 마늘밭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마늘밭을 이렇게 파니까 거기에서 5만 원권이 다발로 막 이 비닐봉지에 쌓여가지고 나오고 이게 110억 원이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이라고 하던데 친척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찾아가려고 했던 거죠. 또 그때쯤에 저도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회부 초년병 때 여의도 같은데 사설 물품 보관소라고 사설 금고 같은 게 있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10몇억 원씩 다발로 발견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게 다 불법적인 뭔가 어두운 자금들이었습니다. 뇌물 사건에도 종종 등장했습니다. 만 원권보다 훨씬 더 부피를 줄일 수 있잖아요. 비타민통에 5만 원권이 2,000장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막 재연을 해보고 하니까 딱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로 해서 얼마나 들어가냐를 계속 나왔는데 빼빼로 상자에는 500만 원, 5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골프 캐디백에는 3억 원, 007 가방 거기에는 7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예전에 만 원짜리 담아주던 상자에는 12억까지도 담긴다고 합니다. 5만 원권 위조 지폐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건 없었지만 조악하게 이 컬러 프린트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상인들한테 5천 원짜리를 사면서 5만 원권을 주고 3만 5천 원 거시름돈으로 받는 그런 수법이었던 거. 진짜 황당했을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게 5만 원권에 이 5줄짜리 그 오돌토돌한 그 부분 이게 위패범들은 절대로 구현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더 많이 들고 홀로그램 부분에 태극 문양이랑 지도랑 살짝살짝 보이는 거 이것도 엄청난 기술이라고 하고요. 위조 지폐는 아닌데 촬영용 소품으로 지폐를 만드는 과정도 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온 오징어 게임 2 우승자 상금이 456억 원이었는데요. 그 투명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그게 돈이 소품용 화폐인데 무게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고요. 이런 촬영용 모조품도 만들려면 한국은행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촬영이 끝나면 보는 눈앞에서 폐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5만 원권 등장 이후로 확 달라진 건 명절 풍경이죠. 이제 곧 엄청 긴 명절 연휴인데요. 여러분들 보실 때쯤 되면 아마 연휴가 시작된 뒤일 것 같기도 하고요. 세뱃돈이 만 원짜리에서 5만 원짜리로 대체가 많이 됐죠. 예전에는 만 원짜리 3장 받으면 와 많이 받았다 이랬는데 5만 원짜리 한 장 딱 나오면 일단 포스가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랬죠. 축의금도 5만 원짜리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근데 좀 한 장만 들어가면 덜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새해를 맞아서 세뱃돈의 대명사이기도 한 5만 원권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떤가요? 이 돈이라는 게 돈에 웃고 돈에 울고 돈 얘기를 많이 했더니 좀 기분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월말이라서 월급날이 되면 기분이 또 좋잖아요. 근데 또 이리저리 쪼개 쓰고 하다 보면은 금방 좋았던 마음이 싹
사라지기도 하고요. 통장을 뭐 거의 스치듯 지나가는 느낌인데,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 요즘에 정말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은데요. 새해에는 돈 많이 버시기를 마음 담아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